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도 기조 이어간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자금 쏠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또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오늘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의한 돼지고기 공급은 갈수록 타이트해질 것이고 이 가격 급등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겠죠. 이러한 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이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스마트폰 ODM 관련된 호재가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어제자 나온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ODM 향 물량을 이제 1억 5천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가, 중저가 폰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 제조를 하기 위한 이 ODM 폰에 대한 그런 물량을 좀 늘린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한솔 테크닉스가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지난 7월 달에 500억 원에 달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 예상은 운영자금으로 만기 돌아온 회사차를 이제 갚기 위한 롤오버가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캐파 증설과 구조조정 단행 이런 것들이 동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무 부분들도 이제 지난 7월부로 또 많이 이제 재무적인 악화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양 ODM 관련된 물량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이제 내년에 실적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주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때 동종목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조정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이런 호재 소식이 좀 반응할 가능성,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가 하고 있는 현재 기준에서는 파워보드가 약 45%,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외주 생산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외주 생산 비중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 그 부분이 또 성장 동력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2,000원, 온라인 5,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위부터가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8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 18%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서암기계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19%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3위에는 동원수산 올라와 있는데요. 8월 7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19%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2주 만에 수익률이 21%를 넘어섰고요. 1위에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6% 이상 가져갑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합류하신 지 2주가 되어서 종목 4개가 포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4위에는 SCI 평가 정보 올라와 있고요. 9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45%. 그리고 3위에는 구형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6%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비트로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7% 이상. 그리고 1위에는 오르비텍 올라와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수익률 9% 넘어섭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하태기위원회 한양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7위에는 차동환 차장인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23% 이상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부터는 수익률이 30% 이상입니다. 할인 올라와 있고요. 8월 30일에 백은한 팀장님께서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4%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순위 좀 변동이 있죠. 일단 3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승세를 타고 가면서요. 3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요. 9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42%를 넘어섰고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서암기계공업을 8월 2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의 주가가 지금 한 번에 급등이 나온 이후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4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양봉이 나왔죠. 그만큼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하려고 하는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 중순입니다. 7월 16일 고가였던 8,900원. 결국에는 해당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에 따른 여부가 해당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9월 11일에 오르비텍을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9%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이제 전일 9% 이상의 상승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후반 이제 증시가 소폭 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 또한 같이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위치는 이제 강력한 매물대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며 기술적 분석시 이제 단기 고점에 이제 위치한 모습이나 이제 앞으로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아직 상승 파동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가나 손절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하는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관망 기조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관망 기조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매우 견고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승하려고 하는 그 힘이 단기간에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큼은 크게 변한 게 없죠. 분명 주식시장에는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진 않다 하더라도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결국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테마가 오늘도 개장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은 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종목들이 대다수 갭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20에서 25% 개장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손실이 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이 대다수 20%, 작게는 1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말 그대로 갭 상승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어제 다시 한번 확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해당 테마가 주가가 단기간에 2배, 3배 오를 일은 없을 겁니다. 어제, 오늘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해당 섹터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테마주에 너무 빠르게 현재 진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도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제 관해서는 뭐 너무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계속 오를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적극적인 이제 투자보다는 저도 관망하는 투자 자세가 오를 것 같으며 뭐 한 가지인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겨울에 또 이제 돼지 관련해서 이제 구제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듣고 왔는데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또 테마주가 가는 사이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어떤 업종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뭐 신라젠이라든지 코롱티슈인 이런 악재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걸 제외하고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매우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가 전반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 또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섹터에 투자를 조금씩 이어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8월 26일에 저점이었던 37,700원을 기록한 이후 어제 기준 5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헬릭스미스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해당 기업들이 말 그대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5G나 기타 다른 섹터에서의 흐름 자체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약 바이오 섹터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도 매우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많죠. 그것도 어찌 보면 주식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유지함에 있어서 결국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는 장기 성과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이 살아나고 특히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뚜렷한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것도 현 시점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종가에는 2% 이상 상승하면서 5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헬릭스미스의 임상 3사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을 좀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관심 섹터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관련 섹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선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많은 이제 악재들을 맞으면서 많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코스닥 또 증시 또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증시가 이제 8월 6일 기점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또 이제 코스닥 이제 시총 152 종목들의 이제 업종 분석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닥 증시 차트와 이제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총 150을 이끄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뭐 주가 또한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9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관망 기조 이어갔는데요.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FOMC 앞두고 관망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관망 기조 예상되고 있지만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된 테마는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이와 함께 1% 가깝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오늘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잠복 기간은 3주 정도이지만요.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주일 시장 어떻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 돼지고기 공급은 갈수록 타이트해질 것이고 가격 급등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이미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6,850원의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월요일에 외국인들 큰 폭으로 매도 물량 던져내면서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1% 이상 오르면서 79,000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39,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보합권 126,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외인과 기관들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하면서 156,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0.6% 빠집니다. 24만 6,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강보합권, 셀트리온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7만 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어제 12위권에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7%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합니다. 32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어제 10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11위권에는 LG생활건강 빠졌고 12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상승폭 크지 않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206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19% 상승세 1포인트 올려내면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645포인트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52,000원대 그대로 지켜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194,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CJENM은 오늘 3위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JTBC와 손을 잡고 OTT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22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NW는 약보합권에 머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72,000원대 이탈하고 7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좀 급락하나 했는데 마지막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192,5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0.3%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3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로 이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2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매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9위권에는 HLB 올라와 있고 10위권까지 현재 SK 머트리얼즈 빠진 상황입니다. 이어서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우리손 FNG 11% 급등세, 마니커 2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동우팜 테이블 8% 가깝게 상승, 우진 BNB도 마찬가지로 23%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이 오늘도 그대로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JL바이오도요 16% 이상 상승하고 첼시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800원대까지 기록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신원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섬유 제품의 제조, 섬유 의류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출 부문은 바이어로부터 니트와 스웨터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 현재 과테말라를 비롯한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또한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기업이 속한 두 가지 섹터라고 할 수 있죠. 의류, 섬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 두 가지 섹터 자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협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입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추후 북미 실무 대화 또한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신원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경협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경협주를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낮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저는 꽤나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9월 중순까지 추석 이전까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이후로 강한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21선, 241선 모두 돌파했습니다.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은 결국에는 투자를 위한 매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이유는 해당 종목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경협주라는 건 정치적으로 특별한 악재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아래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2,725원, 손절 가격은 2,22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였고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 판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주가 또한 결국에는 실적에 맞춰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 관련된 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부에서의 결과가 단기적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큰 파급력과 효과를 동사가 만약 일으키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조업과 그리고 ICT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산업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실적은 결국에는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는 제가 이런 배경보다는 사실상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을 한 개 그어놨습니다. 이게 고점 추세선이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올 7월이었죠. 이 고점 추세선을 한 차례 맞고
주가가 밀립니다. 그리고 9월에도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의 저항이 있는데 오늘이죠. 오늘 동사의 주가가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 선 위에 주가는 결국 안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에 따라 주가가 내일이든 오늘이든 큰 폭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은 4,97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 이제 유전자 기반의 예측 및 진단, 예방, 신약 개발, 제약, 의약품 유통, 의료, 빅데이터 등 이제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제약 바이오 관련 그룹입니다. 유전체 분석 및 이제 관련 사업을 하는 바이오 연구소 부문과 의약품 생산 판매를 하는 제약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 이제 대표를 따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중입니다. 네, 계열사 이제 이텍스 제약을 2010년 합병하여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 회사 중 이제 리스팜은 의약품 전문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항암 신약 개발 업체에는 매드팩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북경 테레건 이과기한 유한공사를 설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테라진 이텍스 이제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이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강점을 내세워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아주겠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는 이제 지난해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 서비스인 진스타일 메디핏을 선보였습니다. 네, 진스타일 메디핏은 이제 의료기관에서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로 3mm 정도의 이제 혈액을 처치해서 유전자를 분석하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욕 조절, 지방 대사, 당 대사, 스트레스, 염증, 에너지 소모 등 6가지 항목을 분석해서 식단, 운동, 영양제, 약물 등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전자와 이제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해외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약 8%가량 성장해서 2023년에는 42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산되어 앞으로 전망성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16.94% 증가, 영업 손실 52.9% 감소하였으면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한 모습입니다. 재무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자기 혈당기 약국 유통 종속 회사인 테라젠 헬스케어는 2019년 하반기 메일젠 브랜드를 런칭하여서 이제 의료기상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할 예정에서 앞으로 재무 상태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주가의 이제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주가가 이제 소폭 회복하면 22평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에 이제 약 7%가량의 상승이 나오면서 기나긴 이제 횡보 끝에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만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또 들어오고 있으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엄청 긍정적인 모습이어서 앞으로에 또 한 번 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매수가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8,745원, 손절가는 5,520원 이탈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신기술 사업 금융업, 시설 대여업, 이제 할부 금융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후 이제 국내 벤처기업 전반,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리고 환경 등에 걸친 꾸준한 투자 활동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납입 저번 수익률이 25%를 상회하였습니다. 스톤브리지 디지털의 PEF의 인크로스 일부 매각을 통한 이익 배분과 장기 부실 채권의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창투사 관련 섹터로 올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여 제2 이제 벤처붐 확산이 가시화가 되고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7월 18일에 발표한 상반기 벤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조 8,996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상반기 투자액이 1조 6,327억 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넘어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전체 투자액이 3조 4,249억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뭐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전체 투자액은 이제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투사 이제 설립 자본금으로 이제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 펀드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 증가 견인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앞으로의 하반기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기술 투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섹터로도 유명한데 현재 뭐 비트코인이 뭐 1,200만 원대에서 혼조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연말에 좋은 상승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암호화폐가 점차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연말에 좋은 시세 분출을 하면서 우리기술 투자는 그에 대한 수혜주로 강력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23.26% 증가한 모습이며 영업이익은 이제 74.86% 증가, 당기 순이익은 89.31% 증가하였습니다. 총 4개 신기술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투자 주식 회수 및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신기술 금융조사 금융주사 자산 평가인 증가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돼서 앞으로 또 재무 상태는 꾸준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은 이제 최근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구간에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한 모습이지만 이제 스토캐스팅 이제 기술적 파동 에너지 이상 아직 상승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상단 돌파 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475원, 손절가는 이제 2,680원 이탈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오일입니다. 전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S-오일도 함께 급등을 했었지만요. 이 사우디 원유 생산에 대해서 조기 정상화가 전망이 되면서 오늘 10만 원에서 출발했던 S-오일 99,6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 이상 빠졌는데요. 최근 관련해서 좀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철훈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유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증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런데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가격이 올 6월 이후 한 번도 배럴당 $50 수준을 하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번 이슈에 따라서 전 거래일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흐름을 제가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 유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 증시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제가 지금 차트로 위에는 WTI 가격, 아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래프를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지난 12월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국제유가 또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이후로 올 4월까지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의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선형관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유업체는 결국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국제 유가가 사실상 현재 전 세계의 주된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그리고 세계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시장을 지켜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보지는 마시고 단순하게 국제 유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이 추후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WTI 움직임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일단 뭐 신규 진입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일단 이글벳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관련 이제 열병 관련 수혜주로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이제 기록한 모습입니다. 근데 뭐 이미 연중 최고치를 이미 1,600원 현재 갱신을 했으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그러니까 장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워낙 돼지 열병 관련 섹터가 이제 단기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금일 아마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기술적 분석 시에도 이미 단기 고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뭐 아직 상승 파동 에너지가 남아 있지만 또 돼지 열병이 뭐 관련된 이슈가 뭐 잠시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올 때 주가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이 추천을 해주신 종근당 바이오 8월 21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기식 종목이라 생각하십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종근당 바이오의 이제 라토핏이라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고 또한 추석 기간에도 선물보다는 나를 위한 선물 아무래도 이제 다들 건강에 관련된 종목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지난 6월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와서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60일선과 100일선을 계속 지지받고 버텨주면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어저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9,000원대 지금 강한 저항선인데요. 저항선을 돌파 시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으로 바탕한 중장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MVH 코리아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 영위한 업체입니다. 생산품은 대부분 현대, 기아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핸들, MVH 부품, 플로어 카펫, 도어 스크린이 있습니다. 매출은 한국의 63%, 중국의 15%, 인도의 10%, 러시아의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 연간 영업이익 255억 원 전망 측면입니다. 상반기 매출은 4,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1,687%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의 실적은 중국의 부진과 인도 신공장 초기 비용에 불과하고 한국과 러시아 법인의 수익성 향상에 힘입어 한국은 2,977억 원, 러시아는 20억 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년 3분기와 금년 2분기에는 인수한 원방테크와 삼연PF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연결 실적이 크게 좋았습니다. 원방테크는 산업용 클린룸을 시공하는 업체로 상반기 매출액은 878억 원, 영업이익은 75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삼연PF는 교량 걷어 시공업체로 2분기말 매출액이 197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38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차 효과와 믹스 개선 효과는 있는 한국과 러시아 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인도의 신공장이 7월에 가동이 추가되면서 자동차 부품의 개선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원방테크는 기존 클린룸 위주의 드라이룸을 사업을 다각하고 있고 삼연PF는 높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매출액은 29% 증가 8,015억 원, 영업이익은 750% 증가한 25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비자동차 모두 고객과 아이템 다각화로 수주 증가 측면입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인도, 유럽에서 수주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인도에는 기존 현대 차량 납품이 꾸준한 가운데 7월부터 기아 차량 납품이 가세하게 됩니다. 기아차가 2021년까지 현지 생산을 늘린 계획을 밝힌 바 물량 증가와 함께 추가 아이템의 납품의 기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대차량과 MVH 부품과 카펫을 수주하여
2020년부터 배출이 추가되는 가운데 체코 러시아에서도 폭스바겐, 아우디랑 헤드라이너 카펫 공급도 시작했습니다. 물량 감소로 고전 중긴 중국에서는 로컬 5위로부터 MVH 수주를 받았고 비자동차 부문에서는 자회사 원방테크의 드라이룹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내 2차전지 생산업체 방향으로 2분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고객 확대와 해외 진출을 통해 향후 성장의 동력이 기대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69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61선 간신히 지켜냅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6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분경에는 60선 아래로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매도합니다. 기관은 2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어제 비해서 오늘은 매도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강보합권은 돌아왔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8만 원대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급등했던 만큼 이번 주에는 횡보입니다. 0.38% 상승하면서 여전히 7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1% 넘게 하락했던 현대차가 0.4% 약보합권 12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승폭 더욱더 키워갑니다. 페이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15만 7,500원대까지 오르면서 16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LG화학 모두 빠지고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갑니다. 셀트리온 2% 넘게 급등하면서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9위권 지켜냅니다. 32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포스코 10위권까지 올라왔지만 오늘은 하락 기세에 이어갑니다. 2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64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10분경에는 64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기관도 15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어제 같은 시간과 비슷하게 팝니다. 245억 원가량 팔고 있고 개인은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5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헬릭스미스 2위권 움직임 없습니다. CJ ENM이 오늘 3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일단 CJ ENM은요. JTBC와 손을 잡고 OTT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목표 주가 22만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KMW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최근 IT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타다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7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9만 1,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4%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6만 9천 원에서 7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4,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9위권에는 여전히 HLB 그리고 10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종목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나옵니다. 우리손 FNG, 마니커 그리고 동우팜 테이블, 이글백까지 모두 상승세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어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라 S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오늘 29% 이상 상승하고 있고 돼지 유통업체 관련해서 대한제약 같은 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 기조 나타냅니다. 어제 1,19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8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RFHIC가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58% 이상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목표가를 도달하면 이제 매도가 맞겠고요.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는 그 상승의 흐름에 그 아직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상승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5G와 관련해서 이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 이 수요는 지속해서 늘기 때문에 지난번 화웨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빠진 그것이 이렇게 회복한 그런 국면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기반한 또 새로운 그 테마로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가 도달하면은 일정 정도 쉬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정 기간을 뭐 또 2개월로 볼지 3개월 볼지 짧으면 뭐 한 달 반 이렇게 되겠지만 그 조정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재차 매수 시점을 보자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단기 이제 목표가에 대한 매도 쉬었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흐름으로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지난 한 8월 달에 한번 추천한 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이제 돼지열병이라는 것은 이제 백신도 필요 없고 약이 이제 필요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기존의 이제 지구상에는 그거를 이제 대체할 만한 약이 없습니다. 뭐 지금 올라가는 많은 종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되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배당, 이익 뭐 다 이제 괜찮은 거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현대 종합상사에서 2015년도 10월에 인적 불안에서 상장이 돼 있고요. 현대 이제 주로 그 매출하고 있는 거는 한 10% 정도 현대 로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돼지고기 수입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 수입 유통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는 전 세계 그 중국의 돼지열병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공급가가 올라가면은 국내 들어오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에 관련돼서는 현대 코퍼레이션스가 가장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이익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래에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캄보디아 망고 농장이라든가 비료 유통, 포장재 사업 이런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새로운 그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8에서 4%대 시가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가격대가 뭐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지만 뭐 이글벳이나 이런 백신주와 관련해서 급등락을 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액면가 500원이지만 이거 실제로 이제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의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휘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입니다. 오늘 뭐 예상했던 대로죠. 먼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돼지열병. 이글벳이 오늘 점 상한가가 갔는데 이제 살짝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자리들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또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 안 되고 또 단기 트레이딩에 매도 전략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를 막 따라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글벳. 보내주자라는 관점이 유효합니다. 보유자들의 몫이고 보유하신 분들도 멍하게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보유하셔야겠죠. 로스컷, 자동 로스컷들을 이용하셔서 매도 가격을 걸어 두셔야 됩니다. 체시스는 점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죠. 역시 이글벳과 체시스가 대장으로 일단 대지열병 섹터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기준 시가총액이 670억이고요.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1,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체시스가요.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점 상한가의 기준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쪽은 이글벳이다. 이 흐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 쪽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렸고 어제 기준으로 흔들리는 음봉에 나오는 식품 관련주들을 2시 반 이후에 음봉을 밀렸을 때나 종가 무렵에 매수를 진입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신라SG, 체리브로, 푸드나무, CJ푸드, 마니커, 하림, 우리선 FNG, 마니커 FNG까지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핵심 포인트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지금이라도 돼지 열병 관련주를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돼지 열병주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저는 좋고요. 차익 실현이 힘든다. 난 더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은 자동 로스컷 프로그램이라도 이용하셔서 로스컷 거시면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스컷 가격이 터치가 되면 바로 매도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틀째에 일단은 기대감, 모멘텀, 단순 테마로 움직였죠. 돼지 열병 쪽은요. 뭐 전국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미 주가가 이틀간 상당 부분 크게 반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보지 마셔라.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돼지열병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럴 때 5G죠. 5G 그리고 바이오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강합니다. 뭐 크게 돼지열병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금 순환매가 잠깐 멈췄는데 오히려 5G 바이오 남북 경협주 쪽을 어제 오늘 흔들림 나왔을 때 저점 매수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5G 쪽에 이제 KMW 같은 경우에 5일선을 뭐 지지는 해주고 있죠. 대신에 이런 종목은 KMW는 보유자들이 계속 끌고 가는 보이고 좀 우리가 눌림목을 좀 노려봄직한 종목군들은 이미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다들 아시는 종목이고 여러 번 또 소개도 드렸죠.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보시면 60일선 눌림목 주고 자리를 잡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해줬습니다. 눌림목이 얼추 이제 진행이 됐고 대략 한 일주일 기간 7거래일 동안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죠. 지금 자리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부터는 눌림목이 이미 나와서 순환매에서 약간 뒤로 후진한, 그러니까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쪽 순환매가 돌고 있었죠. 경협자 한번 돌았고요. 그 다음에 돼지열병 돈 것이죠. 바이오는 바닥권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진득하니 얼마든지 오늘부터도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 가져가셔도 좋다. 그러나 5G가 시장에 저는 대장주가 맞죠. 아직까지는 대장이 맞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돼지열병 쪽에 열광하면서 시선을 돌렸을 때 반대로 우리는 역발상으로 기존 주도주들 그리고 우직하게 장기 성장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눌림목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를
지금 가격 32,650원 라인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수가 된다면 입절가 관리 중요하겠죠. 리스크 관리 39,900원입니다. 39,900원 라인을 딱 잡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하고는 틀리게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전략 시나리오 중에 5G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면 매수의 적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예상이 틀려서 깨져 내려가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폭이 매우 작죠. 이런 부분들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률적으로 게임을 벌이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5G 쪽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5G 혹시라도 제가 위에서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하십시오 했던 구간에 매도 못해가지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들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이 5G를 지금 팔아가지고 대지열병 쪽 테마 섹터로 넘어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보유가 맞고요. 이노와이어리스를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5G 관련 전체적인 섹터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파워넷 한번 볼까요? 파워넷은 제가 바닥권에서 잡아드리고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진행된 거 보세요. 패턴이 어떻습니까? 눌림목이 진행이 되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제가 찌글찌글 될 때가 어떤 분할 매수 찬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지금이 분할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할 수 있는 찬스 구간이 만들어졌다 보셔야 됩니다. 파워넷은 5G 플러스 OLED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반격 시그널 나올 수 있고 지금도 매수 자리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자, 파워넷 이노바이얼스 보여드렸고 오일솔루션도 한번 볼까요? 네, 오일솔루션도 반등이 시작이 됐죠. 바닥권에서 저점 한번 찍고 쌍바닥 찍고 오늘 다시 21선을 장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일솔루션은 매수하셔도 좋고요. 보유자들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반적인 오늘 저의 전략과 시황은 이미 이틀째 급등 나온 쪽을 추격 매수, 저점 매수를 노리려고 그쪽을 쳐다보지 마시고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눌림목 줬을 때 매수 찬스로 여기셔라. 물론 이 안에는 5G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남북 경협주도 있고 OLED도 있고 반도체도 있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업종들 내에 한 종목씩이라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신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절대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지열병 관련주들을 못 사서 나는 포트에 없어서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고 마음 조급해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좋은 종목군들은 다시 순환매가 돌 거고요. 물론 FOMC 회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면 좋겠지만 금리 인하가 또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순환매에 반드시 확장 순환매 돌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당 한 종목씩 딱 집어보도록 하죠. 자, 원래 경협주의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철도주였죠? 에코마이스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에코마이스터는 남북경협주의 어떤 대장격으로 부상이 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 봐야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매물벽이다. 따라붙지 말고 눌림목을 기다리자. 이틀 동안 눌림목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목 준 종목을 분할 매수 들어가야겠죠. 대지열병 테마는 단기 테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남북경협주, 5G 바이오는 메가 트렌드죠. 트렌드 자체가 우직하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다.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주가 흔들릴 때 반드시 포트 한 종목 정도 있으시면 좋다. 에코마이스터도 오늘자 기준부터 저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매수가 밴드가 현재가 6,430원에서 5,600원까지 5,60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눌림목 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갈 수도 있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고요.
눌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를 기준으로 1차 매수를 하시고 바로 올라갈지 횡보할지 내려올지를 판단하에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캐도남마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한번 볼게요. 한일현대시멘트가 보세요. 200일선 딱 부딪혔죠? 이 핑크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이 한일현대시멘트도 제가 기다리면 음봉 주니까 그때를 기다리자라고 했죠. 즉 남북경협부가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급등 나올 때 안절부절했죠. 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되나? 아니죠. 제가 추격매수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눌림목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고 체크를 하셨던 투자자들만이 이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한일현대시멘트도 지금 가격에서부터 38,550원부터 37,300원까지 37,300원까지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 121선 여유있게 손절가 35,000원 잡고 느긋한 마인드로 중기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는 원체 제가 잡아드리고서 잘 가고 있죠. 바이오스타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 관점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많지 않아요. 물론 바닥 대비 상승폭이 쭉 올라는 왔지만 올라가는 게 없다. 오늘 같은 날 좋은 종목이 너무 많지만 올릭스 한 종목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릭스가 이제 앞전 매물대를 돌파를 해줬죠. 돌파를 해주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21선을 장악해줬죠.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이 라인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매물 소화 완료, 그리고 2차 단계 상승을 위한 추세가 다시 열리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는 지금 구간이 저로의 매수 찬스고요. 마찬가지로 올릭스 지금 가격 39,550원, 39,550원에서 38,20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 라인 37,000원, 37,000원만 잡으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자, 제가 빠르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려고 여러 섹터별로 점검을 해드렸어요. 이 안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OLED랑 반도체는 빠졌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군들 반드시 올라올 수 있고요. 우리 시장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계속 그릴 겁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FOMC의 결과라든가 여러 이슈들이 난제에 있지만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의 유동성 공급의 흐름이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 흐름도 한국 시장에 이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바닥을 탈피하거나 상승 중에 눌림목 나온 종목을 오늘부터 공략하시고, 대지열병은 보유자들의 몫이다. 오늘부터는 대지열병 쪽은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주도주 눌림목을 공략하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